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과 건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소변이 배출될 때 지나가는 그런 길목의 위치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도가 좁아지게 되고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며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치 않고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러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질병이죠.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과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배출을 방해하는 그러한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일반적으로 50대 초부터 시작하고요. 60대는 그 60%가, 그리고 70대는 그 70%, 8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소변을 원활하게 보려면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장하는 방광의 기능이 정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배출하는 그러한 기관인 요도가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중년 이후에는 전립선이 점점 커져서 요도의 막힘이, 요도와 또 방광을 압박하는 그런 막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요도가 좁아지고 방광의 소변 저장 능력에 이상이 생기면서 소변을 보는 것도 힘들어지고 소변을 참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년의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가족도 모두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참 피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긴 시간 동안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배뇨 기능과 방광 기능이 서서히 악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뇨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소변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거나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만성화되면은 배뇨가 아예 되지 않는 요폐 현상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하면 방광이 팽창되면서 방광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으로 효과적이지 않는 배뇨가 장시간 계속되면 방광의 기능도 저하되고 신장의 기능도 저하되고 그리고 방광 결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연령 증가,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환경 및 식생활 정도로 주요한 요인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고요. 당뇨, 비만,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도 방광 기능을 악화시키면서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거나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올바른 생활 습관도 유지해야 되고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거든요. 장시간 앉아있는 직업도 전립선에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의 혈류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변 후에는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 이런 현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의사가 손가락으로 항문에 넣어 전립선을 만져봄으로써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한지, 결절 유무가 있는지를 감별하는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가 있고 혈액 검사가 있고 또 오줌의 속도를 측정하는 요석 측정 검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해서 미리 예방하면 좋은 거죠.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가 있고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의 긴장도 풀어주고 또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그러한 그 약을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약물은 오랫동안 지속해서 복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수술은 좀 그 위험한 위험도 좀 따르거든요. 내시경을 넣어서 막혀있는 요도를 뚫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의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수술도 위험이 따르고 약물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요즘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의사들은 그 약물요법이 아닌 약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연 치유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연어는 전립선에 좋은 오메가3를 풍부히 가지고 있어서 전립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고요. 토마토는 전립선을 예방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있어서 예방에 아주 좋고요. 소팔메토라는 그런 식품이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대서양 연안에서 자생하는 야자수의 열매인데요. 전립선 건강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팔메토는 좀 전립선 치료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두부, 콩나물, 된장, 그리고 두유 등 이러한 것들을 먹은 것도 전립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으로는 운동 부족, 기름진 식사, 섬유질을 적게 먹는 것, 당류나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들이 모두 전립선 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요인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고지방 식사는 전립선을 악화시킵니다. 지방질은 전립선 조직을 빨리 자라가며 전립선 비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육류, 유제품, 튀긴 음식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저지방을 그런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서구에 비해서 전립선 질환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만큼 음식도 전립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아연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전립선 조직과 전립선이 건강치 못한 사람의 그 전립선 조직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전립선 조직이 건강한 사람들의 조직 속에 아연이 많이 풍부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 성분은 전립선 비대를 막는 그런 전립선을 비대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연 성분이 좋은 겁니다. 아연은 참고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생굴에 많이 들어있죠.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전립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되고 꾸준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변효장애는 신장과 방광이 약해지고 차가워졌기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로서는 여러 혈자리 중에서 중극혈, 그리고 신수혈, 그리고 방광혈, 그리고 태충혈을 침과 뜸으로 치료하면 전립선과 관계된 증상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